안녕하세요, 김퍼핀입니다. 이번 화도 긴 분량치고 짧게 느껴지는 화였습니다. 16화는 가필의 과거로 시작됩니다. 14화에서 언급되었던 류즈 시마가 가필을 실현해서 데리고 나온 장면입니다. X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거부, 금지, 부정을 담고 있죠. 성역에서 나온 뒤 가필은 스스로 이마를 내려 찍는데 여기서 생긴 상처의 모양은 가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류즈가 쓰러져 있었는데 이 장면은 14화에서 언급된 시마가 류즈 메이엘의 과거를 봤다는 묘사입니다. 류즈 시마가 본 류즈 메이엘의 과거는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필이 람과 오토에게 애를 먹었다고 말하자 스바루는 람이 라면서 놀랍니다. 오토에게는 에밀리아와 얘기하기 위해 시간 벌기를 부탁하고 위험해지면 도망치라고 말한 스바루지만 가필을 제압하기 위해 람까지 설득한 오토의 계략은 스바루도 몰랐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가필은 성역 해방을 막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에밀리아는 가필에게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 장면에서 구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면과 계단 위의 차이는 이 정도 높이 차이임에 불구하고 가필은 한없이 작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원근간 붕괴가 아니라 의도한 연출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怖がってるじゃない 에밀리아의 말대로 가필은 무서워하고 있고 작은 자신을 가리기 위해 몸짓을 크게 하고 큰 소리를 내는 거라고 에밀리아는 말합니다. 에밀리아는 얼마 전까지 가필과 똑같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지금의 에밀리아는 스바루를 통해서 성장했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가필의 모습과 대비되는 구도였습니다. 스바루는 가필에게 자신을 두고 간 어머니를 미워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14화에서 류즈 알마로부터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고 스바루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가필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가필은 엄마가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필은 자신을 두고 간 엄마가 낙석사고에 휘말려 죽은 장면을 보게 되었죠.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을 납득할 수 있었지만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엄마도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가필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필은 변화를 거부하고 성역을 지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가필이 수화하자 스바루는 뭔가 생각이 있는 듯 에밀리아 앞에 섭니다. 스바루는 샤마크를 사용하는데 1기 13화에서 율리우스가 스바루의 샤마크를 보고 지성이 없는 짐승이 아닌 한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걸 써먹은 겁니다. 低級の魔法など知能のない獣でもない限り通用しない 이미 이성을 잃고 수화한 가필에게 스바루의 샤마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깨지고 스바루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마법 사용에 필요한 스바루의 게이트가 한 개가 와서 깨진 장면입니다. 2기 2화에서 페리스에게 게이트를 혹사시키지 말고 2달 정도는 안정시키라고 들었지만 이번에도 게이트를 무리하게 만들고 지금껏 무리시킨 게이트에게 감사를 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스바루는 이제 2번 다시 스스로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작가가 못 박았습니다. 스바루는 프레데리카의 휘석을 가필의 팔에 꽂아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마침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팩이 가까운 곳의 만화를 송두리째 빼앗아 약화시켰다는 설정입니다. 가필에게 설교하는 장면에서 지면이 스바루 쪽으로 기울어져 보이게끔 그려졌습니다. 스바루보다 키가 작은 가필이 스바루를 내려다보게끔 연출이 되었는데 가필은 이 순간까지도 스바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때 스바루의 대사는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릴만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가필이 달려들자 스바루는 페텔기우스의 권능과 비슷한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해 일격을 먹입니다. 스바루의 혼신의 일격을 받고도 가필이 일어나지만 파트라슈의 리벤지 공격을 맞고 마무리됩니다. 가필은 스바루 일행의 협동을 보고 이번 화의 제목인 크웨인의 돌은 혼자서 못 든다라는 의미 있는 격언을 남기며 쓰러지죠. 스바루는 의식을 잃은 동안 능력을 불가시한 신의 뜻,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라 이름 짓습니다. 2기 2화에서 베아트리스는 스바루에게 나테를 죽였다면 마녀인자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죠. 여기서 스바루가 몰라 했는데 3화에서 나테의 마녀인자가 어디 있는지 나왔습니다. 魔女因子は新たなよりしろに君を選んだ 페텔기우스의 마녀인자가 스바루에게 흘려들어온 것이었죠. 그래서 나테의 마녀인자의 영향으로 스바루가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참고로 같은 마녀인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스바루의 능력은 페텔기우스와 비슷했습니다. 스바루는 에밀리아에게 무릎베개를 받고 가필도 람에게 무릎베개를 받습니다. 泣くほど怖い目にあったらラムが慰めてあげるわ 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꽤 좋은 특별 취급입니다. 스바루와의 혈투와 람의 조언으로 인해 가필은 실현에 도전합니다. 가필이 자신의 환영에 주먹을 날리는 장면은 엄마가 떠나는 순간에 멋모르고 마냥 웃고 있는 자신이 싫었던 거겠죠. 어린 가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 좋았습니다.
여기서 가필은 엄마가 행복해지려고 밖에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아빠를 데리고 오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가필은 자신이 사랑받지 않는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 편이 자신의 상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필은 어린 프레데리카에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프레데리카는 知らないはずないでしょ知らないはずがない 프레데리카와 가필을 떠난 엄마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건 가필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레데리카도 류즈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가필이 그 사실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건 당연했죠. 실제로 가필은 묘소에서 사고에 휘말린 엄마를 보고 상처를 받고 이마를 찢고 거부하고 결계를 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필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해줬다는 사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시련이 끝이 납니다. 스바루가 과거에서 램과 에밀리아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듯이 가필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크게 도움을 준 건 누나인 프레데리카입니다. 프레데리카는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사고에 휘말려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밖으로 나갔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똑바로 인식한 누나를 보고 동생인 가필도 느끼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필은 스바루에게 감사를 전하고 인정합니다. 스바루를 대장이라고 하거나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시도 때도 없이 격언을 쓰는 중2병적인 태도도 중2 정도의 연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아가 실연에 들어가고 가필은 스바루에게 그것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가필이 키스를 봤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필이 본 건 스바루가 벽에 해놓은 문구를 봤다는 것입니다. 힘내, 너라면 할 수 있어. 나도 팩도 응원해. 이게 끝나면 데이트하자. 기대한다고 에밀리아. 정말 좋아하니까 믿고 있어. 방금 가필은 에밀리아보다 먼저 묘소에 들어가서 실연에 도전했기 때문에 에밀리아에게 쓴 응원 문구를 본 것이죠. 스바루도 가필이 실연을 본다는 건 예상하지 않았기에 남이 볼 거라고도 생각 안 했고 이렇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게 스바루가 에밀리아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갔던 이유였습니다. 스바루가 에밀리아를 격려하기 위해 묘소에 잠깐 간 사이 에밀리아가 잠에서 깨어나 상처를 받게 되었죠. 스바루가 그린 팩의 그림과 응원 문구를 보고 에밀리아는 오해를 풀고 힘을 얻습니다. 원작 묘사에는 시련이 온다, 그토록 두려워한 과거가 찾아온다. 그런데도 에밀리아의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시련에 들어가자 에키드나가 경멸하며 매도합니다. 스바루에겐 이런 따스한 태도였지만 에밀리아에겐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는 에키드나입니다. 스바루가 에키드나 대신 에밀리아를 골랐기 때문에 그 대상인 에밀리아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데 에밀리아는 기가 죽지 않고 웃음을 보이며 16화가 끝이 납니다. 참고로 에밀리아가 이름을 대며 손을 올리는 자세는 스바루가 맨날 하던 토요일 밤의 열기 자세입니다. 이 장면이 원작 13권 끝부분이므로 17화부터는 14권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소설을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부터는 지금껏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에밀리아의 과거 부분입니다. 지금껏 베일에 쌓여있던 에밀리아의 과거는 어떤 건지 다음 화가 궁금해지네요. 오랜만에 에키드나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에밀리아는 매도를 듣고도 자존감이 떨어지긴커녕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사장의 테마가 자립인 만큼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바루는 가필을 동료로 만드는 데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저택도 막아야 하고 베아트리스의 그 사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EMT 2명이 동시에 나온다니 각각의 EMT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이상으로 16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